김동섭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만나 뵙고 시장에 대한 또 9월에 대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사이 뉴욕장 분위기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장 출발 보고 또 9월 어떻게 가늠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달은 이제 이 무역 분쟁의 새로운 관세가 9월 1일부터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이 중요할 것 같고요. 지난달 말에 사실은 이제 미국과 중국이 급이 다른 협상이 진행될 거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서 시장의 기대치가 굉장히 컸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금요일 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러니까 무역 시장이 초입기에 들어갔지만 실제로 시장은 혼조세를 보였죠. 다우는 상승을 했고 나스닥 S&P는 하락했습니다. 또 뉴욕에서 보시면 워렌 버핏이 투자의 규제인데 그도 현금화를 좀 비중을 높이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본다면 무역 협상이 재개는 되고 있으나 불확실성은 있는 거죠. 사실 저는 이제 그 미국과 중국이 새로운 급의 협상을 한다고 했을 때 9월에 관세는 일단 유보를 시킬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굉장히 강한 장을 한번 생각해봤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 유보를 안 시키고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행을 하면서 벼랑 끝에서 협상하는 그런 과정이죠. 이렇게 되면 일단 시장은 계속해서 관망기조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방향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물론 주가가 지난주에는 올랐지만 추세를 바꾸지는 않았다라고 판단해야죠. 음봉 두 개를 메우는 상승이 있었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이번 달에는 아시겠지만 FOMC 회의가 또 있어요. 지난 FOMC 잭슨홀 때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9월이 하반기 마지막을 방향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9월 한 달에 대해서만큼 정말 신중한 매매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술적 분석은 큰 변화는 없어요. 있다면 주초에 제가 아마 이 음봉 두 개를 확실히 메우는지 이걸 봐야 한다라는 표현 썼는데 일단 지난주에 메웠어요. 메웠고 사실은 양봉이 조금 더 길어졌으면 좋았을 건데 윗꼬리가 생겼거든요. 그렇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후행 스팬이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더 가고 싶어도 이 후행 스팬과 이격을 나타낼 수 있는 캔들이 많이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쭉 뻗어가기는 이른 시점이라는 거죠. 만약에 뻗어간다면 이 정도 시점에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로 따지면 9주 정도 뒤부터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미국 시장이 지금 100% 상승 기조일까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되겠죠. 물론 저점 대비로 올라온 거 보면은 상승 추세는 맞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러나 고점 부분이라고 해석한다면은 상승 추세라고 언급하기 좀 어렵죠. 방향성을 탐지하는 자리일 거다. 적어도 미국이 새로운 재료를 시장에 내보내야 됩니다. 그 재료는 이제 금리밖에 없는데 금리에 대한 방향성이 없다면 특히 연준이 독립성을 제기하는 상황 속에서 금리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 무역 분쟁의 어떤 부분으로 주가를 급속도로 끌어올리는 것은 제한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지적재산권이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시장에 좀 나오면 우리가 판단하기 좋은데요. 그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이게 너무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그 가이드라인이 나왔을 때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거든요. 어떤 방향이 이게 충분히 가능하겠나. 근데 그 부분이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결과만을 기다려야 되고 그 결과를 통해서 시장을 봐야 되는 게 좀 문제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도출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미국 시장이 무역 분쟁에서 큰 어떤 결실보다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고 계속 언급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가이드라인을 한 번쯤 시장에 좀 내보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아시겠지만 9개월 연속 감소죠.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약 30% 정도 가격 하락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럼 이 수출 감소가 왜 중요할까? 그거는 이 바로 밑에 반도체 30% 감소, 이 급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반도체가 시장의 비중이 너무 크거든요. 그 반도체의 비중이 이렇게 큰 상태에서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고 그 하락으로 해서 수출이 계속 감소한다면 시장을 상승시키는 펀더멘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제가
기술적으로는 우리나라 시장이 바닥 국면에 있지만 펀더멘탈적으로는 방향성이 좀 없는 게 문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특히 이제 일본과의 수출이 더 악화됐을 때가 문제가 될 거라는 거죠. 합의점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계속 악화일로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가가 지금 반등하는 부분을 우리는 사실 100% 믿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쨌든 반등은 기술적으로는 보이는데 재료가 없는 게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봉상의 캔들을 좀 보시면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후행 스팬 이격이 요거밖에 없어요. 한 3, 4일 정도의 이격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후행 스팬은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기준선 값에 후행 스팬이 이격이 없다라는 거는 둘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3일 안에 정말 빠르게 쳐 올려서 이걸 뚫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정 주고 이렇게 가는 방법. 아니면 그냥 이렇게 다시 미끄러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횡보는 의미가 없는 거죠. 둘 중에 하나에 갇혀있는 현재의 기술적 분석상에 있다라고 좀 해석이 되죠. 물론 지금 보시면 이평선 보시는 분들은 5일선이 이렇게 꺾여서 올라서 5일선과 20일선 골드크로스가 났으니까 굉장한 기대가 연출될 거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지만 제가 보는 일목적인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굉장히 딱 양분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 하나는 음운과 음운 사이 양운이 하나 존재하는데 그 종축에서 지금 고점이 나왔거든요. 단기 고점이.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의 흐름 앞으로 2, 3일 안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치고 갈 건지 다시 한번 흘러내릴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기술적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에 진입이 시작했기 때문에 3거래일 정도 지켜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좀 봐야 될 것은 외국인의 매수세에 대해서 좀 꼭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보시면 외국인들이 2240억을 매수했어요. 근데 한 6거래일 만에 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서 주가를 끌어올렸단 말이죠. 근데 이 이전에 반등을 주도했던 기관들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관들이 지금 매수를 기금들이 다 매수를 했어요. 보시면 이 기금들이 매수해서 시장을 받쳐준 거가 좋지만 사실 시장을 치고 가는 거는 기관이 아니에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외국인에 보시면은 지금 2240억을 지난주 금요일에 샀죠. 그전에는 다 팔았어요. 이전에는 별로 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사실 기관들이 들어와서 시장의 하방 경직성을 잡아준 것까지 좋지만 시장을 분출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기관이 꼭 필요할 거다. 그럼 외국인들이 기관할 수 있는 재료가 뭘까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물론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 추가적 금리 인하를 시사했지만 그거 가지고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시장에 얼마나 진입할 건지를 꼭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려서 오늘 포지션을 같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인데 다음 주가 연휴예요. 연휴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무조건 이 옵션 만기거든요. 옵션 쿼드러블이 되는데 이 포지션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너무 빠른데요 하고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포지션인데 그때하고 똑같은 거는 푸 쪽은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콜에서 약간 변화가 있는데 푸 쪽에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외국인들이 요 밑으로 매도인데요. 여기를 전부 매도였는데 매수가 살짝 들어와 버립니다. 이 푸 쪽에서. 그다음에 기관은 그대로입니다. 약간 물량만 줄었지 풋은 그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 본 다음에 하방 변동성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지금 약간 올라와 있지만 펀더멘탈이 안 좋은 상태에서 하방 변동성을 대비한 포지션 구축이 기관과 외국인이 꽉 쥐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보시면 하나가 변화가 생겼는데 이 외국인들이요. 콜 쪽에서 조금 샀어요. 이쪽에서. 그러니까 이쪽에서 언제부터 샀냐면 지난주 수요일부터 갑자기 매수를 합니다. 근데 그 매수가 일방적 매수가 아니라요. 블록을 쌓는 매수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콜 매수, 그다음에 콜 매도, 콜 매수, 콜 매도를 반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방의 일정 부분을 열어줄 수 있겠다는 의미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방 변동성을 대비한 상방의 변동성을 약간 보고 있는 게 현재 외국인의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외국인들의 방향을 꼭 봐야 한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외국인들이 지난주 금요일에 2200을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번 주에도 이틀에 3일 정도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은 방향성 위쪽으로 살짝 열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움직이는 상황이
지금 기관이 아니라 외국인 쪽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세를 꼭 확인해야 될 거고 실제로 상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게 정말 절실한 상황이 포지션 상황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들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9월장 저희 염두에 두면서 대비책 세워볼 거고요. 양지수 모두 일단 빨간불이네요. 코스피 쪽에서도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만 코스피는 좀 미약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오늘 코스닥이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수급 쪽에서는 개인의 매수세가 오늘 코스닥에 집중되고 있네요. 기관의 매도는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9월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전약 후강이 될까요? 앞으로 그 흐름이 궁금해집니다. 함께하면서 저희 전략 챙겨보도록 할게요. 시장공감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